지난 시간에는 판도라의 상자를 차지하기 위해 히어로들의 거대한 전투가 이어졌고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듯한 인물이 잠시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판도라의 상자를 둘러싼 거대한 음모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비밀이 모두 밝혀집니다. 또한 저스티스 리그의 흑화 버전인 크라임 신디케이트도 등장하기 때문에 더욱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샤잠이 판도라의 상자를 움켜쥔 순간 마법계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왔고 그것을 느낀 데드맨의 몸은 휘청거립니다. 그러자 배트맨 일행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그의 몸 상태를 물어보는데요. 데드맨은 마법계에 커다란 소란이 일어나면서 마법적인 것들이 자신을 관통해서 지나갔고 그 때문에 모든 마법적인 존재들을 감지했다고 답하죠. 그리고 그중 샤잠이 가장 강력했고 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그가 있었다는 말까지 하자 배트맨은 혹시 마담 제노드도 느낄 수 있었냐고 재차 물어보는데요. 데드맨이 당연히 그녀까지 느낄 수 있었다고 답하자 비로소 배트맨은 마담 제노드를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죠. 한편 워싱턴 DC 아거스 본부는 닥터 라이트의 시신이 폭발하면서 난장판이 되었지만 엘리멘트 걸이 반사적으로 가장 강력한 금속으로 주변을 에워싸면서 히어로들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요. 그린 에로우는 비록 자신들은 살아남았지만 아거스 건물에는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모두 아만다 월러 때문이라며 그녀를 쏘아붙입니다. 게다가 사이보그가 아톰을 통해 아만다 월러가 저스티스 리그를 막기 위해 JLA를 창설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며 그녀를 원망스럽게 바라보죠. 그리고 그린 에로우는 그녀가 닥터 라이트를 죽이고 슈퍼맨에게 누명을 씌운 것을 규탄하며 화를 겨누는데요. 아만다 월러는 아톰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신도 진상을 밝히기 위해 지금까지 조사를 하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리죠. 하지만 파이어스톰이 아만다 월러가 자신에게 크립토나이트를 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털어놓으면서 그녀의 입장은 더욱 난처해지는데요. 역시 노련한 아만다 월러는 자신이 크립토나이트를 만들라고 지시한 것은 맞지만 슈퍼맨에게 일어난 일은 전혀 몰랐다고 변명합니다. 게다가 자신을 공격하든 말든 당장 생존자를 수색할 거라는 말까지 하자 슈퍼맨은 그녀의 말에 동조해줬고 생존자를 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 히어로들은 잠시 싸움을 멈추고 수색과 구조 임무에 투입되죠. 그 무렵 샤잠이 판도라의 상자를 차지하면서 히어로들의 싸움은 더 거칠고 치열해지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은 판도라의 상자가 살아있는 사람을 악으로 물들이고 있지만 자신은 언데드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슈퍼맨을 구하기 위해 샤잠에게 달려들었고 그 때문에 판도라의 상자가 땅으로 떨어지는데요. 프랑켄슈타인은 여기서 자신이 가장 순수한 심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판도라의 상자로 움켜쥐지만 그 역시 타락하면서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게 되죠. 그러자 자타나는 주변의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판도라의 상자가 샤잠의 마법과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바이러스처럼 퍼지는 것을 간파하고 급히 주변의 마법 방어막을 칩니다. 그리고 강력한 마법으로 히어로들의 싸움을 중지시킨 그녀는 자신의 마법으로 보호한 채 판도라의 상자를 움켜쥐는데요. 이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차지하기 위한 히어로들의 욕구를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자타나를 도와 판도라의 상자를 지키던 히어로들은 금세 큰 위기에 처해지죠. 하지만 그 순간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 더 이상 타락할 것이 없는 존재인 존 콘스탄틴이 나타나 판도라의 상자를 움켜쥡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은 상자를 노리는 히어로들을 피해 자타나와 함께 순간이동을 하는데요. 놀랍게도 그들은 상자의 인도에 따라 헤파이스토스의 신전에 도착해 있었고 주변을 수색하던 그들은 땅 밑에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벙커를 발견합니다. 벙커 안으로 들어온 자타나와 콘스탄틴이 그곳에 갇혀있던 마담 제너드를 발견하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던 그 순간 배트맨 일행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 배트맨과 콘스탄틴이 판도라의 상자를 두고 티격태격하자 마담 제너드는 그들이 나의 눈을 가렸지만 판도라의 상자는 사악한 존재들을 가둔 감옥이 아니라 어디론가 이어지는 문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죠. 한편 모든 것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던 의문의 인물은 그들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말합니다. 드디어 문을 열 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의 회상을 통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거대한 음모가 드러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다크사이드의 침공을 받으면서 처음 저스티스 리그가 결성되었는데요. 저스티스 리그가 다크사이드를 물리친 그 순간 유니버스 사이의 장벽이 약화되면서 자신의 세계에서 탈출한 아웃사이더와 아톰은 조용히 숨어 지내면서 이 세계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주인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아웃사이더는 고서를 통해 판도라의 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것을 본 순간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본능적으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아웃사이더는 시크릿 소사이어티를 결성하고 저스티스 내부에 아톰을 첩자로 심어놓는데요.
공교롭게도 그 시기는 저스티스 리그와 JLA의 갈등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아웃사이더가 그들을 이간질시키는 건 아주 쉬운 일이었죠. 그리고 칸타크에서 저스티스 리그와 JLA가 충돌하자 아웃사이더는 슈퍼맨이 동료를 죽였다고 믿게 만들면서 그들을 더욱 이간질시켰고, 이것은 수많은 히어로가 자기 대신 판도라의 상자를 찾아다니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현재 한자리에 모인 히어로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두고 서로 대치하고 있었는데요. 콘스탄틴은 자신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했기 때문에 상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며 상자를 당분간 자신에게 맡겨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자타나가 콘스탄틴이 그동안 보여준 행동 때문이라도 믿을 수 없다고 말하면서 또다시 판도라의 상자를 얻기 위한 거대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틴이 판도라의 상자를 놓치면서 히어로들은 더욱 타락했고, 그 때문에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히어로들은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하죠. 먼저 그린랜턴은 슈퍼맨을 구하기 위해 싸웠고, JLA 리더 스티브 트레버 대령은 원더우먼의 사랑을 빼앗아간 슈퍼맨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를 끈으로 연결해 몸에 닿는 것을 방지한 배트맨은 자신을 쫓아오는 그린랜턴을 막아서며 판도라의 상자를 지켰고, 아예 정신이 나가버린 슈퍼맨은 주변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또한 폭주한 샤잠과 그를 막아서는 히어로들의 전투를 비롯해 퀘스천과 판도라의 전투도 연달아 이어지는데요. 원더우먼은 상황이 심각하게 흘러가자 위기를 느끼고 배트맨에게 판도라의 상자를 건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슈퍼맨을 구하기 위해 판도라의 상자를 박살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요. 배트맨은 상자를 부수면 오히려 다른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릴 수 있다며 그녀의 부탁을 단호하게 거절해버리죠.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슈퍼맨이 자신은 아직 죽지 않았고 만약 죽는다면 트레버 대령이나 배트맨에게 갈 것이냐며 원더우먼을 몰아세우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게다가 그의 분노가 배트맨에게 이어지면서 슈퍼맨은 배트맨을 향해 무자비한 공격을 퍼부었고, 원더우먼은 급히 그를 막아서는데요. 그 순간 배트맨이 가지고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땅에 떨어지면서 슈퍼맨이 그대로 정신을 잃어버리죠. 슈퍼맨이 정신을 잃어버리자 원더우먼은 모두가 상자를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슈퍼맨의 몸만 이상한 것에 의문을 가집니다. 그리고 판도라의 상자가 작동을 멈추면서 정신을 차린 파이어스톰은 조심스럽게 슈퍼맨의 몸을 스캔하다가 그의 몸속에서 미세하게 크립토나이트 에너지가 발산되는 것을 발견하죠. 게다가 엘리멘트 걸이 스스로의 몸을 산소로 변화시키고 손상된 슈퍼맨의 혈관을 따라가다가 마침내 그의 뇌 속에 박혀있는 크립토나이트 조각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아톰은 충격적이게도 자신이 직접 크립토나이트 조각을 박아 넣었다고 시인하죠. 그리고 아톰은 칸타크에서 저스티스 리그와 JLA가 충돌했을 당시 미리 배트맨의 반지를 통해 구해놓은 크립토나이트 조각을 슈퍼맨의 뇌 속에 박아 넣었고, 결정적인 순간에 슈퍼맨이 히트비전을 사용하게 만들었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러자 사이보그는 저스티스 내부의 배신자가 그녀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는데요. 아톰은 그런 사이보그를 비웃으며 말합니다. 이제 당신도 배신자라고 말이죠. 그리고 그 순간 사이보그는 알 수 없는 존재에게 장악당하면서 기괴한 존재로 변하는데요. 사실 그의 몸을 장악한 존재는 오래전 사이보그가 정보 처리를 원활하게 계산하기 위해 만든 그리드라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아톰이 해킹하면서 변질된 상태였죠. 그리고 레드룸이 해킹당하면서 모니터에 다른 세계가 잠시 비춰졌던 사건과 아거스를 해킹해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라는 문구를 보낸 존재가 바로 그리드였다는 게 새롭게 밝혀집니다. 그렇게 숨죽이며 사이보그 안에 숨어있던 그리드는 아톰이 스스로 아토미카라고 밝히는 그 순간 사이보그를 장악하며 인간으로 이루어진 모든 부분을 떼어내고 그리드로 다시 거듭나죠. 그리고 그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던 아웃사이더는 판도라의 상자를 잡으며 말합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처음 발견한 신들은 이것을 마법의 물건이라고 짐작했지만 사실 판도라의 상자는 자신의 고향이자 또 다른 세계인 지구 3에서 만들어져 이곳에 남겨진 과학적 물건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판도라는 이 상자를 열기 위해 많은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사실 이 상자는 지구 3에서 온 존재만이 열 수 있으며 마더박스와 똑같이 수많은 상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또한 마더박스같이 다른 세계로 연결되는 포탈을 열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는 자신의 세계, 즉 지구 3을 연결하는 문이라고 말하며 거대한 포탈을 여는데요. 놀랍게도 그 안에서 아쿠아맨의 사악한 버전인 시킹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시킹이 쓰러지면서 지구 3의 주인이자 사악한 저스티스 리그인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도착하죠. 한편 판도라의 상자가 파괴되면서 포탈이 열리자 판도라와 마담 제너드는 마침내 깨닫습니다. 트리니티는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3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포탈을 넘어오는 과정에서 죽은 시킹을 아쉽게 바라보고 있던 크라임 신디케이트는 자신들을 부른 존재와 반갑게 제외합니다.
먼저 아톰의 흑화 버전인 아토미카는 플래시의 흑화 버전이자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자니퀵과 정겨운 인사를 나눴고, 알프레드의 흑화 버전인 아웃사이더는 배트맨의 흑화 버전이자 자신의 주인인 아울맨을 반갑게 맞이하죠. 그리고 얼마 후 아웃사이더는 사이보그를 해킹해서 만들어낸 그리드를 크라임 신디케이트에게 소개해줬고, 슈퍼맨의 흑화 버전인 울트라맨은 자신들과 닮아있는 지구의 저스티스 리그를 흥미롭게 바라보다가 곧바로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이 세계를 접수하고 지배하라고 말이죠. 이렇듯 판도라의 상자는 지구 3을 연결하는 장치로 알려졌고, 그 때문에 저스티스 리그의 흑화 버전이자 최악의 존재로 알려진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지구를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크라임 신디케이트가 지구를 지배하는 포에버 이블 이벤트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히파라치였습니다.